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정말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한마디로 간략하게 짚어보신다면요? 제가 이 방송을 7월 26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도 극도로 안 좋아요. 지난주 수요일만 좀 좋았었던 것 같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빠지는 날만 희한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도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정 나올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조정 끝나고 나면은 시장이요 계속 올라갈 거고, 지금까지 주식 안 하시던 분들, 그리고 이전에 하셨다 쉬셨던 분들도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선점을 잘 하셔야 되고요.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급등주도 좋지만 바닥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 많으면 사고 나니까 그런 종목을 피하셔야 되고,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시원하게 조정을 보일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우리 김선윤 감독님과 종목 상담 예정이 되어 있죠.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접수 받을 수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장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항상 이제 종목만 보지 마시고 시장도 어떻게 흘러갈 거다, 또 시장에 대한 좀 예측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계속 강조드렸었던 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아침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차트 보시면요, 예견이 일부 되어 있었어요. 자, 보시면 7월 달 보시면요, 7월 달 바닥 라인 여기, 그리고 이번에 오늘 빠졌던 자리가 나와요. 이거 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조심해야 될 자리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또 계속 하락이 나왔냐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부터 해서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가요. 근데 이게 국내 증시가 지금 보면은 코스피 차트인데 120일선 이탈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나스닥 흐름도 지금 바로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모습에서
깨고 내려가는 모습에서 그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에도요. 갑자기 하락폭 자체가 점차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121선, 네, 거의 61선 죄송합니다. 61선 라인 약간 깨는 듯한 흐름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추가 이탈이 나오면은 시장이 조금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하락폭 자체가 뭐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 한번 더 드려보자면 그 전 저점으로 해당하는 2,500 깨고 2,460, 70까지도 열려 있기는 해요. 이게 수치로 따져보자면은 한 2, 3% 정도만 더 빠지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FOMC 의사록 새벽에 발표가 있을 거고 별 영향은 없겠고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들을 이분들이 하실지 왜 하필 휴양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참 의문스럽지만 잭슨홀 미팅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그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시장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불안하지. 다음 달에 FOMC에서 금리 올릴까? 안 올린다고는 하지만 그런 불안감도 있지. 미국 신용등급 강등시켰는데 미국 은행권까지 강등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다음에 미국 경기 불안 중국까지 더해지지. 그렇죠? 상황상 시장은 올라갈 만한 이슈가 필요한데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국 내에서 AI 관련주들 바람이 불었는데 하반기 실적이 그래도 당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도 나와주고 있고 이래저래 미국 내에 대형주들의 하반기 실적이 좀 불투명한 것들, 테슬라도 실적 불투명하고 이래저래 다 얽히고 설키면서 약간 좀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를 좀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시장이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점은 미국 현재 금리 상단 5.5% 포인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칸 더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현재 기준으로 9% 수준이긴 한데요. 한 번 더 가더라도 거기가 끝일 거고 안 가더라도 끝일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 FOMC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찌 됐든 미국은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금리 인하를 시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최소한 두세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은 내년 FOMC 일정상 최소한더러 상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 효과를 봐야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또 올라가 주면서 표심이 끌어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기 위해서 한 발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잠깐 뒷걸음 잠깐 치는 정도? 약간 조금 생채기 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이게 잘 끝나고 나면은 시장 정말 재밌게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정말 위기처럼 보이지만 기회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테마주들이 더더욱 기승을 부려요. 지금 상황 보면은 오늘 보면 특히나 초전도체 관련주들은요. 다 올랐어요. 진짜 전부 다 싸그리다. 막 상한가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완전 오늘 초주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8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9월 FOMC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천천히 돌려 세울 거라 요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를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우리 감독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죠.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참여 남기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SKIE 테크놀로지요. 네, SKIE 테크놀로지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네. 104,408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30% 정도 돼요.
네, 비중이 30% 그리고 매수가 30% 정도? 네, 매수가는 10만 4천 원 부근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6% 빠지면서 고민이 많이 되셨을 네, 것 많이 같아요. 빠졌어요. 네, 정말, 종가도 9만 1천 원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실적은 좋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비중도 커요. 아, 네. 근데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제가 올해 3월 달에 한참 얘기 많이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네. 회사는 진짜 좋아요. 정말 네. 좋은데, 네.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전체 시장 자체가 꺾이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은 것뿐이지 네.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아, 네. 제가 이거를 갖고 계속, 이렇게 계속, 올 초부터 계속 사고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이랬는데 이번에 조금 고점에서 들어간 것 같아서. 맞아요. 그거는 좀 아쉽긴 한데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요. 네. 이거 종목을 혹시 뭐 여유가 되시면 더 사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오늘 제가, 더 살까 하다가. 네, 오늘 계속 이쪽이 좀 2차전지 쪽이 좀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두고 봤어요. 아까 9만 1,200원 할 때 제가 매수를 더 네, 해볼까 하다가 네네. 오늘 하루 더 좀 지켜보려고. 저는 내일 또 빠질까 봐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바닥 라인 지키는 라인이 9만 원 이탈하는 자리가 바닥 인식은 되거든요. 네. 혹여나 깰 경우에 저는 뭐 가능하시다면 더 사시는 걸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네. 근데 좀 기간적인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게 네. 이거 짧게 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네. 계속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 사고 팔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다시 12만 원 이상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문제가 뭐냐면 종목이 한 번씩 쉬어갈 때 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씩은 꼭 쉬었다 반등이 나와요. 아, 네, 맞아요. 주기적으로 길어요. 그래요, 얘가.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종목을 끌어올리다가도 정리하면서 다시 끌어올리고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거 역시나 지금 최근에 7월 말 고점부터 해가지고는 아직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좀 바닥 확인하고 다시 반등 나오는 조짐 보일 때 그때 좀 따라 들어가신다면은 단가를 낮추신다면은 그때는 12만 원 이상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매수를 더 하면은 네. 어느 지금 아직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더 빠지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9만 원 이탈 자리부터는 분할 매수 하셔도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 정도 보고 혹시나 이제 시장 상황이 뭐 안 좋았지만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혹시 다음 주까지 혹시 봤을 때 네. 크진 않겠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8만 5천 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네. 근데 깨진다고 해서 손절하지 마시고 아, 손절은 못 하죠. 네, 무조건 올라가니까 얘는 네, 올라갈 네, 네. 종목이니까 좀 네. 참으셨다가 올라오는데 12만 원 이상에서는 꼭 정리하시고 그렇게 네. 대응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은 뭐 한두 달 안으로는 다시 천천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12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여유 갖고 보실 때 다만 좀 운이 없었어요. 이번에 시장이 좀 8월 내내 안 좋아가지고 네. 운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뭐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10만 7천 원 할 땐가 매도를 했다가 네. 다시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너무 빨리 하셨다 그죠? 네, 맞아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뭐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요. 추세는 굉장히 튼튼하게 살아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게 길게 가더라고요. 또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은 전에도 한번 제가 한 3개월 정도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에도 그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 걸리시면 아마 수익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매수를 더 할까 하다가 여기 뭐 현금 있는 걸 여기 다 매수를 해버리면 또 다른 거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은 네. 급하게 사지 마시고 비중도 일단은 꽤 채우셨기 때문에 네. 사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혹시라도 빠지면 사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좀 기다려 보셨다가 네. 올라오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K 아이테크놀로지 지금 말고요. 조금 더 빠지고 9만 원을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다시 더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보자라는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NC소프트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6만 3,500원에 비중이 100%라고 하는데 자, NC소프트가 이 자체 AI 언어 모델이죠. 바르코를 공개를 했습니다. 국내 게임사 최초라고 하는데요. 매수가를 현재 좀 이탈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요, NC를 진짜 이제 서울경제였었나요? 100만 원 찍을 겁니다라고 딱 하고 100만 원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락을 하는데 제가 2021년부터 사실 NC소프트를 뭐라 하고 다녔어요. 2022년 내도 뭐라 그랬고요. 계속 안 좋다고 했어요, 제가. 안 좋다고요. 진짜 안 좋다, 안 좋다고, 안 좋다고 물어보시는 분들마다 그냥 적당히 올라오면 파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파세요, 파세요를 입에 모터처럼 달고 다녔어요. 네. 계속 얘기하고 다녔다고요. 왜 그러하냐면 NC는요, 실적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나마 최근에 서울경제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임주는 딱 하나 괜찮다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펄어비스 하나 얘기했어요. 하나. 네, 올해 서울경제 들어와서 일하면서 요거. 그 나머지는 안 봤거든요. NC는 실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엉망진창이고요. 하반기도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지 M을 제대로 그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지 이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문제점, 리니지 라이크 같은 게임들, 과금 유도에 대한 체계들 이런 거가 다 결국에는 사람들 필요하게 만들었던 거고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 일이 터진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게임 캐릭터 하나에 현금 몇백억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더 이상은 리니지 라이크라는 게임에 지쳐버려서 안 한다고요. 근데 TL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혁신적인 뭐 게임을 내놓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NC 자체에서의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실적도 지금 너무 안 나오는 상황이라 계속적으로 지금 중요 인원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직원을 감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해요, 사실. 그간 벌어놓은 게 원체 많아서 그걸로 충분히 운영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NC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 20만 원대 올 거라고도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30만 원 깨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상황은 하단 자리가 또 더 아래 20만 원 이탈하면서 10만 원대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볼 게 없거든요. 성수기라고 해서 NC가 실적이 올라온다? 아니에요. 요즘 게임 회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더 이상 리니지나 뭐 NC가 만드는 게임들에 사람들은 관심을 주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거는 계속 지속될 거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뭘 꺼낼 게 없어요.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불안해서 주가가 반등을 할 거라는 것 자체 기대 갖지 마시고 딴 거 보세요. 과감하게 손절 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NC소프트는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주가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종목 교체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진산업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000원에 25%예요. 네, 아진산업, 이 자동차 오늘 부품 하한가라고 업체인데. 그래가지고 맞아요. 직원 그 70억 원 횡령 사고가 나면서 그것 오늘 때문에 하한가를 그런데 갔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네네. 횡령 이슈로 하한가를 가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아예 저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이게 6,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예.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요. 네.
6,400원대 매수한 건데요. 네. 오늘 이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서 네. 4,800원대 매수를 좀 해가지고서 보니까 6,000원대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그냥 샀는데 이제 평균 단가는 6,000원까지 됐는데 이게 횡령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그 하한가까지 떨어질 수가 있나 해가지고 네. 자동차 부품주가 조금 아직 지금 어렵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서도 전망은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해가지고서는 했는데 당혹스럽네요.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70억이라 하셨죠? 네네, 70억이요. 자본금 대비해서 비교해보자면 50%까지는 아닌데 네. 꽤나 큰 금액이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또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예, 실적도 별로 안 좋게 나왔죠. 신용도 높아요. 예? 신용 비율. 예. 신용 비율이 7%예요. 예. 이게 아마 오늘 이게 신용이 네. 지금 보시면 네네. 바로 잡히지 않아요. HTS 상에. 예. 이게 며칠 뒤에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신용 부분에 대한 물량도 쏟아져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갑자기 쏟아져 나온 것 같고 보면은 개인들이 다 투신권 매도세 자체 이것도 정리가 된 것 같고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종목이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멈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하루 거래량을 좀 보자면 네. 하루 거래량이 보통 한 100만 주, 200만 주대가 수시로 좀 보이긴 하는데 그 정도가 적당했던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나올 때 많이 나오긴 했는데 쌓여있는 물량, 거래량 대비해서 쌓여있는 물량이 또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약간 이게 좀 불안불안하네. 우선 대응을요, 우선 선생님. 예. 상패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자본금 대비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 네네. 아마 바로 해결은 할 거예요, 회사 내에서. 예. 해결은 할 건데 회사 내에 이제 유보금이나 넉넉하게 있을 것 같긴 해서 잠깐만요. 네. 네, 문제되는 건 전혀 없네요. 바로 반등은 할 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일시적으로 아침에 좀 빠질 수는 있어요. 아니면 그래요? 바로 반등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빠지더라도 크게 안 빠질 거고 만약에 빠지면 거기가 바닥 인식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끌어올려질 건데 네네. 이게 얼마나 끌어올려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미 한바탕 올랐잖아요, 주가가. 네. 이게 이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바닥부터 해가지고 몇 배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매물벽 자체가 올해 1월부터 보자면 두꺼운 매물벽도 지금 있긴 하지만 보시면은 6,000원대 매물벽이 꽤나 두꺼워요. 5,500원부터 7,500원까지 꽤 두껍거든요. 그러면 네네. 지금부터 이게 반등을 한다고 쳤을 때 이 던지는 사람들이 5,500원대부터 이거 못 참고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라인 보면은 깨지 말아야 될 라인이 6월달 바닥 인식 됐었던 라인으로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5,500원 라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예. 오늘 일시에 무너져 버리니까 대응이 안 됐던 거예요, 시장에서. 완전 대응이.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손바뀜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저는 아진 사람이 부품 공장으로서 미국 조지아주인가 여기다가도 현대 옆에다가도 공장을 짓고 그래가지고 잘 나갈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은 회사죠. 그렇죠. 네. 그냥 이거는 사장님 운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 횡령을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매수가까지 올라면 한참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아니면 전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 사장님 30%가 빠졌잖아요. 네네. 여기서 다시 매수가까지 가려면은 50%가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예.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할 건데 네. 개인적인 추천은 적당히 반등이 좀 나와서 5,500원대까지 온다. 네네. 그러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500원대요? 네, 그 이상으로 가면. 참.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5,500원대부터 매물벽이 두꺼워지면서 네네. 서로 팔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만히 상한가 한 번 반가야 5,500원, 6,000원 나와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힘드시겠지만 지켜보시다가 네. 잘 대응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별로 뭐 연말까지 간다 해도 크게 뭐 잘 될 것 같지는 않지요. 아니요, 회사 실적은 너무 좋아서 네. 잘 되긴 할 거예요. 잘 될 저도 건데 이거를 시간이 좀 잘 걸릴 것 알고 같아요. 이제- 아, 옛날에 KBS 프로그램에도 이게 사장님 미쳤어요도 나왔던 이게 아진 산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 대단한 걸로 보고 회사 경영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수업 때문에 이렇게 되나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참 이해가 안 되네요. 회사 유보금보다 횡령 금액은 굉장히 작아요. 예, 글쎄요. 굉장히 작고 반등은 나올 건데 아니면 사장님 그냥 이거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거든요. 아, 예. 시간은 좀 걸릴 건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위로는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아유, 일부 되면은 정리 한번 조금 해야 되겠구만 그래요. 네, 적당히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등을 주고 이 5,500원 선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은 좀 비중을 축소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정말로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신데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HD 현대 건설기계. 네, HD 현대건설기계. 예, 75,000원 20%예요. 네, 75,000원에 비중 20%, 오늘 종가를 보니까 3% 넘게 밀려나면서 71,000원에서 마감이 됐어요. 매수가 이탈을 예, 예, 했습니다. 예. 네, 걱정이 좀 되실 것 앞으로, 같아요. 앞으로 전망하고 목표가하고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앞으로의 이 주가 흐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 예. 어떻게 매수가까지 반등 기회 있을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자마자 예, 예. 빠진 것 같네요. 근데 자. 앞으로 전망하고 목표가하고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네. 자, 이 잘 종목 부탁합니다. 우선은 그냥 이슈 자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 재건 이슈도 아마 같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보시면 되는데 나중 문제긴 하잖아요. 근데 주가 추이상 안 좋아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빠졌다가 올라올 건데 예, 만약에 빠지면 화면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한 6만 5, 6천 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그 다음은 10만 원일 거예요. 예. 근데 당장에 이게 되돌림으로 돌려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예. 10만까지 올라오면 괜찮지요. 아, 그렇죠. 기다리시면 올라가요. 예, 예. 기다리시면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몇 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뭐 수급 상황으로도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 주는 것 같긴 한데 예, 예. 기관들이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시장 예. 상황도 더더욱 도움을 안 주고 있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실적이 있잖아요. 이분이 실적이 참 좋던데요. 그러니까 회사는 좋아요. 네. 예. 좋은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건설 쪽 뭐 이쪽 기계 쪽으로 해가지고 이슈거리를 굳이 살펴보자면 딱히 그나마 좀 붙여보자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에 상장에 대한 부분 연말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예. 예.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특별한 이슈 자체가 사실 없어요. 예. 뭔가 이제 모멘텀거리라든가 수급을 불러 일으킬 만한 건덕지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해요. 근데 큰 흐름상으로는 잘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예. 상승하는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냥 살짝 높았던 것뿐이고 시장이 안 도와주다 보니까 꺾였던 것뿐이에요. 예. 그럼 선생님 일단 그러면 그 65,000원이나 아니면 66,000원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될수 있으니까. 최악인 경우는 거기까지 빠졌다 올라갈 거라서 예, 예. 그렇게 할게요. 네, 버티셨다가 대응하시면 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부근까지의 반등은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화학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2만 원에 5%인데 이거 번전은 갈라나 모르겠어. 가까이 네, 되는. 매수가가 지금 많이 높아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2%가량 빠지는 모습이었고 58만 4천 원 이렇게 나타나서 매수가를 많이 이탈을 해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지금 매수가까지 좀 여력이 있을까요? 반등 여력이 전문가님?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힘이 없어요, 다 내렸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물리고 계신가 봐요. 다 물렸어. 다 물렸어요. 아,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괜찮습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올라올 거니까 네, 좀 힘내시면 되고 너무 이렇게 힘 빠져 계시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자, LG화학 같은 경우도 문제는 안 돼요. 전혀 문제는 안 되고 이게 올해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 작년치 실적을 올해 넘어가요. LG화학이. 네, 그거는 무조건 확인된 내용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가능성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추세적으로 했을 때 7월 말 8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매수하신 시점부터 해서 시장 흔들림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운이 없게 빠진 거고 종목에 대한 문제 자체는 없어요, 전혀. 네,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이렇게 지금 한 3주가량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고 난 기간 대비해서 회복하는 기간은 곱하기 2가 들어가요. 네, 그럼 최소한더러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오는 기간은 지금부터 2개월 정도는 더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자, 밀려 내려올 거고 반등 나오게 되면은 제가 TV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하단 라인을 깬 경우에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다시 하단 라인까지 올려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는 게 이 기간이 한 2개월에 3개월 정도 걸리게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가 돼요. 또 하필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던질 거예요. 그 이 말인즉슨 뭐다? 매수가음은 정리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길게 보시던가 정말. 지금부터 2개월. 길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길게 보시면은 여기 최근에 여기 언젠가요? 4월 달에 고점 85만 원짜리 있죠? 네, 그까지 갈까, 기가? 네, 가요. 가는데 내년 최소 상반기까지 보셔야 돼요. 1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요. 번전은 팔았다가 나중에 들어가지. 그래야 되겠다. 팔지 마시고 그냥 버티세요. 네. 이거 왜 팔아요? 네, 그냥 가지고 계세요. 네,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가만히 손도 대지 마시고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네, 자, 현재 미국 금리가 몇이죠? 네. 시청자님, 미국 금리 몇이에요? 몰라요. 아, 왜 몰라요? 자, 미국 금리 상단 5.5%예요. 네, 5.5예요, 미국 금리가. 네, 이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한 거 들어보셨죠? 네. 뉴스 기사로. 네. 그걸 언제부터 하냐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할 건데 미국 금리가 지금 5.5예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서 2.0%에서 2.5% 정도까지 미국 금리가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합니다라고 실제로 인하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내년에. 그리고 쭈루루루 금리가 내려가서 2.5%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 팔지 마세요. 그게 앞으로 1년 더 걸려요. 시청자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티세요. 올라와서 수익 줄 거니까 기다리고만 계세요. 지금은 일시적인 하락이고요. 이 하락 부분이 거의 마지막 조만간 끝나요. 네, 네. 1, 2주 안으로 하락이 끝난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면 시장 무섭게 올라가요. 네, 힘 좀 내시고 통화 중에 조시는 거 아니죠? 네. 안 돼요. 힘내주시고요. 네, 두 달 예, 기다려보지 감사합니다. 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당장 손절을 하기보다는 1년 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매드톡스 25만 원에 20%거든요. 네, 메디톡스 매수가 25만 원, 비중 앞으로 전망이 20%. 궁금해서. 네. 네네. 네, 오늘 종가를 보니까 3%, 거의 4%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21만 9,500원이면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자, 메디톡스라고 한다면 중국의 이 리오프닝 수혜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건 어떤 경위로 사시게 됐나요? 예전부터 좀씩 갖고 있었고요. 네. 팔았다, 샀다, 이 종목만 많이 샀어요. 네네네. 네네. 그러면은 이전에 수익 잘 나셨을 것 같고, 네. 이번에 조금 물리신 거네요. 네네. 그런 상황이시고, 우선은 뭐 회사 내용이야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거나 저랑 비슷하시거나 할 것 같아요, 왠지요. 오랫동안 이 금비 정말 매매하셨으니까. 네네네. 근데 최근에 8월달 상황, 7월 말부터 8월 상황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네네. 사실 뭐 봐야 될 거는 수급 상황 보면 되는데 기관들도 잡아주면서 종목을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슈거리가 또 발생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추이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요 그래요? 근래에 시장이 원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좀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에서 제약바이오나 이쪽 괜찮은 흐름에서 초전도체가 그냥 몰려버리니까 수급이 글로 쏠려서 그런 거지 그거 좀 다시 회복되면 돌아올 거라 판단이 들고 이번에 다시 그 시장 수급 좀 초전도체에서 풀리면서 돌아올 때 메디톡스 쪽으로 매수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종목이 작년 2월 아니 올해 2월부터 큰 급등이 나오고 계속 그래도 큰 박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째, 수개월째. 네. 그런데 신용잔고를 보니까 신용잔고가 꾸준하게 늘면서 올라가요. 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종목 끝까지 지금 컨트롤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고 뭐 수급상을 좀 더 뜯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기관들의 흐름이나 대응을 봤을 때는 종목 자체를 조금 더 이 박스권 돌파를 위해서 대응을 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반등 나오면은 아마 생각하신 가격대 28만 원 돌파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요? 예, 충분히 있어 보여요. 다만 이제 네. 보셔야 될 것은 바로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달 안으로는 있지 않을까? 저도 이번에 반등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은 사실 시장 때문이고 매수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럼 비중을 좀 더 실어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진 마시고요. 이미 뭐 네네. 충분하게 있으시니까 실진 마시고 언제 실으시냐면 네. 28만 원 돌파하고 갈 때 실으세요, 차라리. 그때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맞고 가야 이게 신고가 패턴으로 올라가잖아요. 다시 한번 새롭게. 그러니까 네네네. 25만 원 넘어가고 어디 봐도 고점 기준으로 볼게요. 25만 원 넘어가는 기점부터 매물벽 자체가 확 줄어버리네요. 매물대 자체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28만 원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한 자리네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돌파할 때 차라리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28만 원 넘어가는 거 보시면서 더 실으시는 걸로. 요 예.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대응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당장 비중을 추가하기보다는 28만 원을 돌파한다 싶으면 그때는 돌파를 확인하시고 비중을 확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DIC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330원. 네, DIC 매수가 5,330원, 비중은요? 예, 5% 정도요.
네, 5% 정도 비중 갖고 예. 계시고 오늘 13% 넘게 빠지다 보니까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종가가 4,555원 이렇게 나타나니까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크게 좀 하락을 보였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거든요. 이 DIC 네,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천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왜 빠졌나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도 찾아보니까 안 나와가지고 예, 뭐지? 종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죠. 왜 빠졌지? 빠진 이유를 알면 제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빠진 이유가 검색을 해도 지금 안 나오네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잠깐만요. 혹시나 최대 주주나 영향이 있는 건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 우선은 매수가가 5,330원이세요. 예. 최근 흐름에서 보건데 이게 반등 자리였거든요. 요 근래에 그렇죠. 오늘 빼고 반등 자리였어요. 돌려 세우는 자리에서 이거 완전 돌파 자리였는데 오늘 꺾여 버렸는데 추세 이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인 판단인데 일시적으로 빠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냥. 아마 내일 빠르면 내일이나 아니면은 뭐 금요일이나 해가지고 반등은 다시 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반등 나올 때 이게 어디까지 돌려 세우느냐가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5,000원대 후반대, 5,700원 정도까지는 아마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7,100원 정도가 넘었었거든요. 7,200원까지 갔었는데요. 예. 지금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5,700~800원은 보일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은 이게 6,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상한가를 가야 될 정도예요. 빠진 만큼 올라가는 30% 빠지고 상한가 가려면 그 회복하려면 50%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선 당장은 조금은 반등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 5,700~800원 나오는 거 보시고 그 이후에 대응을 다시 한번 하신다면 7,000원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눈에 보이는 자리는 5,700원대밖에 안 보여요. 네. 재무적인 상황도 뭐 실적도 뭐 나쁘지 않고 잘 나와서 이걸 기대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종목을 자세하게 아는 종목은 아니라서 그냥 추이랑 수급이랑 상황 보니까 그 정도 내용은 파악이 되는데 저도 왜 빠졌는지 안다면은 좋겠는데 또 그건 또 아니라서요. 거래량이 오늘 늘면서 빠지긴 했는데도 거래량이 또 수급 창으로 봤을 때도 별다른 건 없거든요. 그냥 일시적인 하락인 것 같긴 해요. 시장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반등 분명히 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매수가는 바로 올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올 때. 저는 보통 갖고 있으면 한 1년씩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원체 뭐 튼튼한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 접근이시라면 충분히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을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을 좀 이어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매수해도 될까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방송 참여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매수해도 될까요? 종목을 정말로 매수하기 앞서서 이 종목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더블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해보는 시간이고요. 첫 번째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종목은 GKL입니다. 자, 이 중국 리오프닝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고 있었죠. 이 GKL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파라다이스랑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GKL이랑 같이 항상 움직이죠. GKL이 그랜드 코리아 레저일 거예요. 네. 외국인 카지노 이슈에 따라서 같이 좀 움직임이 좀 있는 건데,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 하셔도 돼요. 사셔도 되고, 근데 이게 하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GKL도 보셔도 되는데요. 파라다이스가 움직임이 강할 때는 훨씬 더 수급이 세요. 예, GKL보다는. 파라다이스가 외국인 카지노가 더 인기가 좀 많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굳이 이쪽 카지노 쪽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인 추천은 파라다이스를 보셔라. 다만 조정이 좀 깊게 나온다 싶으시면 매수 대응을 하시되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원랜드는 같이 엮지 마시고, 네,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죠. 강원랜드는 하지 마시고 파라다이스하고 GKL 중에서 꼭 선택하셔서 하시고, 저는 개인적인 우선순위는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고 GKL 두 번째, 그리고 조정 나올 때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물론 이제 차트 상황 보시면은 파라다이스를 물어보시는 게 GKL 물어보시는 게 파라다이스는 이제 작년 12월과 올해 초에 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어요. 차트가 라인 자체가 올라와 있는데 GKL 자체는 아직 그 라인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바닥이구나 인식하고 대응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쪽 계열은 특히나 뭐 가는 놈이 더 가는 약간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파라다이스 첫 번째, GKL 두 번째, 뭐 똑같이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매수해도 될까요?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솔트룩스입니다. 이 종목 지금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자, 솔트룩스 빅데이터 관련주인데 이게 작년 10월, 11월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7월부터 해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 그림이거든요. 차트 보시면 이래요. 근데 굳이 여기서 사실 필요가 있을까요? 추세 볼게요. 하단 추세 라인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평행하게 맞춰봤을 때 이 라인 상단 추세 맞춰 있고요. 보시면은 고점 라인 정확하게 거의 일치하고요. 하단 추세 맞춰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종목은 최소한 사실 때 무슨 대응을 하시냐면요. 하단 추세 라인 잡고서 평행하게 라인 잡고서 M자형 패턴 보는 거예요. 상단 추세 라인 잡는데 거기에서 중단 라인으로 보는 게 갈림길 자리인데 여기 이 중단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최소한 단타 대응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탈할 경우에는 여지없이 여기 공간을 빽빽하게 하락으로 채우면서 이렇게 꺾여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어제 상황은 좋았지만은 오늘 상황이 꺾이는 걸 봤을 때는 내일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고점으로 치달아 올라가면서 5만 원을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일장에서 꺾여버리면 추세 이탈이 나오기 때문에 3만 원대 이탈하면서 2만 원대 후반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내일이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 내일 상황 보시고 반등 나오시면은 내일 쭉 올려친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겠다. 비중은 작게. 그리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올려치지 못한다. 오전 10시 안으로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안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방송 시간 1시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상담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9만 원 선을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저점을 확인하고 비중을 확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NC소프트는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하는 전략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